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선영씨,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민영씨도요. 학교 시험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는데 벌써 고전관념 시간이 돌아왔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선영씨 시험 기간이라고 고전관념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방송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걸요. 그래요?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 고전관념이게요? 저를 뭘로 보시고 7번째 고전관념 시간이잖아요.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6개의 고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첫 번째 시간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두 번째 시간은 존 로크의 통치론, 세 번째 시간은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리고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 마지막으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대해 배웠습니다. 와, 선영씨 정말 대단한데요. 마지막으로 배웠던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CCTV겠죠. 과거와 달리 감시를 통해 권력이 작용되는 부분이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악랄한 군주의 모습을 대신해 우리 삶에 스며든 권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전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노래 듣고 고전관념의 문을 열겠습니다. 거북이의 사계. 선영씨,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네요. 시험도 끝났는데 무슨 바쁜 일 있어요? 제겐 학교를 다니는 일 말고도 하나 더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일이요? 아, 선영씨 알바하죠? 지난번에 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는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요? 진상 손님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답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됐나 보네요. 네, 문 연 지 6시간 만에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으니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영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시간당 거의 17만 원을 번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제 돈인가요? 다 사장님 돈이죠. 덕분에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그곳에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이죠? 저 포함해서 3명, 매니저님 1명 있어요. 매니저님이요? 네, 사장님을 대신해 저희 매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죠. 그럼 사장님은 가게 일을 안 하시나요? 매장에 가끔씩 들르시기는 하는데 거의 저희들끼리 하죠. 대신 CCTV를 통해 저희가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감시만 해요. 선영씨 지금 최저시급인 5,580원 받는 거 맞나요? 그렇죠. 매니저도요? 매니저님은 월급으로 받긴 하시지만 근무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최저시급으로 받으실 거예요. 왜 이런 걸 묻나요? 선영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받는 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에이, 이 가게가 제 것이면 그게 맞는데 저는 사장님 밑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최저시급만 받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사장님은 가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수입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죠. 선영씨, 고정관념 2화 때 배웠던 존 로크는 어떨 때 소유권이 있다고 했나요? 노동력이요. 길가에 떨어진 사과를 발견했을 때 줍는 노력을 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땀 흘리며 노동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한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초기 투자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들었던 비용, 그걸 사장님이 지불하셨으니까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투자 자본을 넘는 이익이 생겼을 때도 사장님이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뾰족한 방안이 있나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말해줄게요. 중식이의 썬데이 서울. 까지 냈었대야 보낸 우리 아버지 졸업해도
자식 오늘도 PC방 야간 알바를 하러 간다. 노래 듣고 왔으니 말해주세요. 민영씨, 아까 했던 이야기 마저 해주세요. 혹시 이번 고전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선영 씨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소개할 고전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칼 마르크스요? 독일의 사회주의학자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어떤 점에서 아까 한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이 일한 만큼 벌자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최상위에 있는 사장이 일하지 않고 버는 것을 지적했답니다. 그래서 민영 씨가 아까 전에 열을 내며 물어봤군요. 맞습니다. 아까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당 거의 17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선영 씨가 받는 돈은 겨우 5,580원.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몫을 제하고도 1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에서 가게 운영비를 빼야겠죠. 기본 음식값이나 전기세, 수도세 등등이요. 그렇게 제하고도 남은 곳이 적어도 선영 씨가 받는 최저시급보다는 많을 겁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요? 네, 상품을 팔고 남은 금액, 일종의 이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것을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이 빈부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잉여 생산물을 사장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르크스는 앞서 말한 사장을 자본가, 선영 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노동자라고 구분했어요. 자본가가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잉여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장이 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사장이 되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구분이 없는,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말한 겁니다. 아,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완전한 평등이군요. 처음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1부 끝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비욘드월 들려드릴게요. 넘어져도 일어나줘 쓰리고 또 쓰려도 아프면서 배우는 게 세상이니까 앞에 넘어져도 일어나줘 숨쉬게 해줘 눈 뜨게 해줘 새로운 세상으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민영 씨,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가요? 최근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났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이라면 2008년도에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차와 인수합병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7,000명의 노동자 중 3,000명이 정리해고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및 시위를 하며 복직을 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25명의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판결을 거듭한 결과 지난달 9월 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정리해고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운동원들이 회사 쪽에 33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런데 선영 씨,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했던 수많은 파업이나 시위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 측이 승리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는 했으나 실질적인 것들은 거의 해결되지 못했죠. 과거 2012년도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총회를 실시하며 철학과 통폐합 문제나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었죠. 학생들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학생총회에서도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큰 사회에서는 더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고한 노동자들의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선영 씨, 독일에서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독일에도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지메탈이라는 금속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쯤 되나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웬만한 기업 정도는 인수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 건물을 소유했고 박사 이상의 전문가들이 노동조합원들의 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기업을 인수하다니 역전현상이네요. 어떻게 독일은 그것이 가능했던 건가요? 놀라지 마세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때문이랍니다. 자본론에 어떤 비결이 숨어져 있는 건가요? 그건 바로 스스로 노동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게요. 공주가 왜 공주고 왕자가 왜 왕자인가요? 그야 왕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하녀들이 그들의 수발을 들고 대접을 해줘요. 만약 하녀들이 없다면 공주나 왕자도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장이 존재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없으면 사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군요. 네,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부에 있는 노동자들이 상부에 있는 자본가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민영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민영 씨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민영 씨의 하녀가 된다면 민영 씨도 공주님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시위들은 자신에게 족쇄를 채운 사람에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려야 될 수 없는 것이군요. 스스로 족쇄를 푸는 방법은 더 이상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자본가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도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노는 사람 없이 말입니다. 네, 모두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직접 택시를 몰지 않지만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의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직접 택시를 운전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에 일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노동조합이 그런 힘을 갖기까지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2부 끝곡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효린의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더 이상 참지 않아. Let it go, let it go. 나는 이제 떠날래. 난 이곳에, 여기 이곳에. 선영 씨가 받는 시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 왔네요. 마르크스가 남은 잉여 생산물을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부분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내가 내 스스로 족쇄를 채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없는 사회가 그런 거겠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있기에 자본가가 존재하고 자본가가 있기에 노동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망각한 채 자본가가 늘 우위에 서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자본론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민해봐야겠어요.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영씨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저도 모두 노동자랍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 나아가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이윤희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 김민영이었습니다.